안녕하세요. 오늘은 GTQ 포토샵 2급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릴 문제는 2020년 9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먼저 환경 설정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화면 보시면 오른쪽 꼭대기에 에센셜이라고 환경이 설정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작업 환경은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편한 대로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게 에센셜일 거고요. 작업을 하시다가 패널의 위치를 바꾸거나 아니면 지웠을 때 다시 원상복구 시켜줄 수 있는 게 리셋 에센셜입니다. 리셋 에센셜 누르셔서 패널을 가장 기본적인 상태로 돌려놓았고요. 자, 왼쪽에 보시면 도구 상자가 보일 텐데 저는 이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를 콩 찍어서 두 줄로 좀 납작하게 보는 편이에요. 왼쪽 화살표 누르셔서 길다랗게 보실 수도 있겠죠. 본인이 편한 대로 세팅을 하시면 되겠고요. 위쪽에 에디트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가장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하나의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 어떤 거 선택하셔도 다 같은 문으로 들어가니까 아무거나 선택하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대화창이 뜰 거예요. 그 중에서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곳에 가시면 컬러 테마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편한 색깔, 밝은 색이 좋으신 분, 어두운 색이 좋으신 분 편하게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페이지를 열어보고 볼 때에 탭 형식이 아니라 그냥 늘어놓고 보는 걸 좋아해서 오픈 다큐먼트 에즈 탭이라고 하는 친구를 꺼놨고요. 커서의 모양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브러쉬 작업을 하실 때에 노멀하게 큰 브러쉬인지 작은 브러쉬인지를 크기를 볼 수 있도록 동그랗게 표현해주는 노멀 브러쉬를 선택한 상태입니다. 유니트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파일을 열으실 때에 그 단위를 설정하실 수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화면을 볼 때는 픽셀 단위를 사용하게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쇄를 목적으로 한다면 밀리미터 단위로 바꾸실 수가 있을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쓸 때도 있을 텐데 화면의 그 이미지 색깔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을 뽑았는데도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가이드라인의 컬러를 바꾸실 수도 있겠고요. 타입이라고 하는 건 글씨를 입력할 적에 폰트 스타일을 한글로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겠죠. 굴림체, 도둠체 뭐 이런 것들은 한글로 보여주는 게 편하니까 그럴 때는 영문으로 보이지 말아주세요 라고 V체크를 꺼주시면 되겠네요. 그 이외의 다양한 설정들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에 편하게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1번 문제를 만들어 볼까요? 자, 1번 문제 새로운 종이를 열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예요. New. 네, 파일의 이름 정하셔야 되겠죠? 여러분의 수험번호 9자리 나와 있으실 거예요. 9자리 뒤에다가 본인의 이름 쓰시고 첫 번째 문제니까 1이라고 맞춰주십니다. 문제에서 크기가 400에 500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width 400, height 500, 레졸루션이 72인지 꼭 확인을 해주세요. 이 해상도에 따라서 글자의 크기가 커지고 작아지고 하기 때문에 해상도 300으로 조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72인지 기본으로 꼭 돌려주시고요.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화이트라고 되어 있군요. OK 눌러서 새로운 종이 열겠습니다. 자, 용지를 좀 키울게요. 보는 방법을 키우실 때 돋보기 단추를 누르시면 크기를 키우거나 줄이실 수 있겠죠. 이 친구를 그냥 화면에 맞춰서 크게 좀 보여줄래? 라고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화면에 꽉 차게 이미지를 넓혀줍니다. 가이드라인을 뽑기 위해서는 눈금자가 필요한데 보여주세요 뷰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룰러를 켜주실 수가 있겠죠. 컨트롤 R이라고 단축키 알아두시면 편하겠네요. 자, 그러면 그림을 불러와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파일은 2급의 1번이라고 했으니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경로 찾으셔야 되겠죠. 라이브러리의 문서, GTQ라고 하는 방 안에 이미지들을 모아놓은 게 있을 거예요. 2급의 1번을 불러오겠습니다. 이미지를 불러오고 보니 이미지가 우리의 종이보다 큰 것 같아요. 룰러를 보니까 폭이, 너비가 좀 다르죠. 자,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가보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width가 660, 하이트가 650, 우리 종이는
400에 500짜리인데 그거보단 좀 크군요. 그렇다면 얘를 폭을 맞춰서 잘 나올 건지 높이를 맞춰서 잘 나올 건지를 결정하시면 되는데, 문제지에 보니까 위아래는 다 필요하고 양 옆에가 좀 불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위아래 높이를 좀 맞춰 오도록 할게요. 높이가 500. 이대로 데리고 오시면 되겠죠? 자, 이동도구 눌러서 이리 온이라고 끌어다 놓으시고요. 원본은 빨리 닫겠습니다. 파일 이름을 좀 정리를 해두는 게 나중에 관리하기가 편해요. 무조건 남의 이미지를 끌고 오면 레이어 1이라고 임의로 이름이 들어갑니다.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하시면 글씨 바꿀 수 있도록 파랗게 멍들죠. 2급에 1번 불러온 거니까 알기 쉽게 2-1이라고 임의로 넣어두도록 할게요. 위치를 좀 옮겨보도록 하죠. 자전거인가요? 자전거를 좀 벽 쪽에 붙여 놓도록 할게요. 자, 복제 및 변형에서 보면 선수를 잘 따다가 복사하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선택하실 때 빠르게 선택하는 퀵 셀렉션 이용하시게 되면 잘 선택이 되겠죠. 선택이 끝났으면 그 친구를 똑같이 복사해서 갖다 붙이면 되는데, 컨트롤 C와 컨트롤 V를 합친 게 컨트롤 J죠. 자, 컨트롤 J 누르시면 똑같은 쌍둥이가 이렇게 복제가 됩니다. 레이어 1이라고 하는 친구로 복제가 됐는데, 이름을 알아보기 쉽게 선수 복제라고 쓰도록 할게요. 크기를 바꾸시는 게 에디트의 프리트랜스폼인데, 프리트랜스폼의 단축키는 워낙 많이 쓰니까 요거는 외워두시는 게 좋겠죠. 컨트롤 T. 바깥쪽에 테두리가 보이죠? 들어서 옮기겠습니다. 이동도구 눌러서 이리 온이라고 끌어다 놓으시면 이렇게 옮길 수 있고요. 크기 조정 컨트롤 T 누르시면 가장자리에 테두리가 보이고요. 이 친구를 빙그르르 돌릴 것 같으면 테두리, 점이 보이죠? 점을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면 크기가 조정되는 거고요. 점과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다가 커서를 두시면 이렇게 커서가 꼬부라진 모양이 보여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방향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바퀴를 빙그르르 돌려버리게 되면 이 친구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니까 반대로 뒤집히는 건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플립, 발라당 뒤집어 주는 거죠. 호리젠탈, 가로로 뒤집어 주는 거예요. 짠. 이렇게 반대쪽을 바라보게 뒤집어 주시고 크기를 조절하시면 되겠죠. 비율이 깨지면 이상하니까 왼손으로 Shift를 눌러주시는 게 좋겠네요. 다 됐으면 엔터 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쉐이프 툴 이용하셔 볼까요? 자, 쉐이프를 이용해서 지그재그 모양을 그리고 자전거 모양을 넣어라 라고 되어 있군요. 자, 쉐이프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건 커스텀 쉐이프이죠. 꾹 누르시면 사각형, 동그라미, 직선 맨 밑에 커스텀 쉐이프가 보입니다. 커스텀 쉐이프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위쪽에 이렇게 옵션이 보일 텐데, 레이어를 만들면서 작업할 수 있는 쉐이프, 그 모양에 색깔을 넣을 거니까 필, 그 모양에 선은 넣지 않을 거니까 스트로크는 짝대기 그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모양을 찾으시면 되겠죠. 모양을 선택할 때 위아래로 슬라이드 막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찬찬히 찾아보시면 될 텐데, 혹시라도 저처럼 많은 모양이 보이지 않는 분들은 그 쉐이프라는 이름을 콕 찍었을 때 나오는 창에서 오른쪽 끝자락에 톱니바퀴가 있을 거예요. 자, 톱니바퀴를 누르셔서 모든 쉐입을 보여주세요 라고 올 선택하시게 되면 숨어있던 도형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자, 원하는 쉐이프가 여기 있군요. 한 번을 누르면 얘를 선택했어요 라는 뜻이고요. 더블 클릭하시면 얘를 그릴 거예요 라는 뜻입니다. 더블 클릭해서 여기다가 그릴 거거든 이라고 클릭 드래그 하시면 모양이 그려질 거고요. 비율 깨지지 않도록 왼손으로 Shift 눌러주시면 되겠죠. 크기를 조절하셔서 이렇게 넣어 봤습니다. 자, 쉐이프 만들어졌죠? 레이어로 만들어진 친구 보일 텐데 이름 헷갈리지 않도록 정해주도록 할게요. 지그재그 모양을 만들었는데 색깔도 미리 정해져 있군요. 그 색깔에 맞춰주도록 할까요? 지그재그 도형을 넣으면 도형을 넣었어요 라고 모양이 보일 겁니다.
그 도형 모양을 더블클릭, 앞에 썸네일 더블클릭하시면 색상을 지정할 수 있죠. 색상값 RGB 여기에서 숫자 값으로 조정을 하거나 아래쪽에 있는 요 색깔 번호를 넣을 수 있는 형식. 그런데 문제에서는 이렇게 색깔 번호로 넣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색깔 번호를 여기서 지정하시면 되겠죠. 지그재그 모양을 색깔까지 집어 넣었고요. 레이어 스타일, 이너 섀도우, 내부 그림자를 넣어달라고 하는군요. 레이어 스타일은 레이어 창문의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레이어의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는 FX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를 선택하셔서 이너 섀도우 안쪽으로 그림자가 진 형태가 보일 거예요. OK 단추 누르셔서 적용을 끝내주시면 되겠고요. 모양이 조금 다르니까 크기나 위치를 조절할 수 있도록 컨트롤 T, 자유 변형, 방향을 조절하시고요. 위치 옮기시고요. 크기도 마찬가지로 적당히 배치하시면 되겠죠. 다 됐으면 잊지 마시고 엔터 쳐서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그재그는 두 개가 필요하죠. 요 아래쪽에도 똑같은 지그재그 모양이 필요하죠. 복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를 쌍둥이 컨트롤 C, V 하셔도 되지만 복사하는 거 컨트롤 J로 한 방에 복사하겠다. 지그재그 카피가 생겼고요. 색상을 바꾸시려면 그 앞에 있는 미리 보기 썸네일 창을 더블 클릭하시면 색상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색깔 번호 정해 주시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온 끌어다 놓을게요. 위치, 크기 마음에 안 들 때 컨트롤 T 자유 변형 하셔서 크기나 위치, 방향 조절하시고요. 모양이 하나 더 필요하네요. 자전거 모양 넣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단추 누르시고 미리 만들어져 있는 쉐이프 중에서 자전거 모양을 찬찬히 찾아 주시고요. 자전거 모양을 한 번 누르면 선택, 두 번 더블 클릭하시면 그려준다. 여기다가 그릴 거다. 클릭. 쭉 드래그 하시면 모양이 만들어질 거고요. 왼손으로 쉬프트 누르게 되면 비율이 깨지지 않게 그려진다. 이름을 좀 바꿀까요? 자전거. 자전거 모양은 색깔 정해져 있네요. 3333이라고. 색깔 바꿔주는 게 미리 보기 썸네일 더블 클릭하면 색깔 번호 넣을 수 있다고 했죠. 아래쪽에 3333. 크기나 위치 옮겨줄까요? 컨트롤 T 누르셔서 위치나 크기, 방향 다 돌려주시고요. 다 됐으면 엔터 눌러서 마무리 지어 주실 것. 레이어 스타일을 주라고 하네요. 올록볼록 경사와 엠보스. 레이어 스타일을 주시려면 아래쪽에 레이어 창 맨 아래쪽에 FX 효과 주겠다라고 하는 레이어 스타일. 베벨 앤 엠보스 가시면 올록볼록한 느낌으로 아이를 변형시켜 주고요. 글씨 써서 마무리할까요? 자, 타이프 툴 누르셔서 글씨를 어디다 쓸 건지 여기요 라고 위치 대충 클릭하고 타이핑 할게요. 글씨를 다 쓰시고 나면 위쪽에 옵션 V체크를 눌러주시거나 여러분의 키보드에 보시면 맨 오른쪽 끝자락에 숫자 키패드 보이시죠? 1, 2, 3, 4, 5, 6, 7, 8, 9 써있는 그 친구 거기에 있는 엔터키를 눌러주시면 글씨 다 썼어요 라고 끊어주시는 효과. 입력이 끝났습니다. 글꼴 맞출게요. 레이어를 선택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글자를 쓰겠다라고 하는 도구 사용했는지 확인하시고 글꼴, 크기, 색깔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글꼴은 에리얼, 타입은 레귤러, 크기가 55라고 하지요. 색깔에 대한 언급은 없군요. 자, 레이어 스타일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씌우도록 할게요. 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레이어 창의 제일 아래쪽에 효과 주는 FX 누르셔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누르시면 대화창이 뜨죠. 그라디언트는 색깔이 깜장색, 흰색으로 기본 설정되어 있는데 색깔이 마음에 안 드네요. 색깔 자체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그라디언트를 에디트할 수 있습니다. 그 색깔, 물감이 현재 깜장색과 하얀색 물감이 들어있다라고 하니까 이 친구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색깔을 바꿔줄 수 있어요. 얘를 더블 클릭하셔서 대화창이 뜰 거고요. 색깔 값을 주도록 할까요? CC 0033. 또 하나의 물감도 바꿀게요. 더블 클릭 3399cc
자, 이렇게 해서 그라디언트의 색깔이 들어가 있고요. 그 그라디언트를 넣은 방향 잘 확인하셔야겠죠? 위쪽은 파란색이고 아래쪽은 빨간색이고 우리도 위쪽이 파란색이고 아래쪽이 빨간색이네요. 방향은 맞습니다. 스트로크 선의 굵기.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작업을 해줬고요. 스트로크 작업할 거거든요 라고 V체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얘를 위쪽에 옵션을 바꾸려고 하는데 계속 여전히 그라디언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앞에 있는 V체크라는 건 그 효과를 넣었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지금 여기 그라디언트에 파란색 테두리가 쳐져 있죠. 그래서 옵션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를 그라디언트가 아니라 스트로크에 대해서 보여주세요 라고 하려면 얘는 이라고 클릭 이름 자체를 선택하시게 되면 이제 스트로크에 대한 옵션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스트로크는 굵기가 2포인트라고 했네요. 색깔은 F6개 흰색이군요. OK 눌러서 위치 이동하겠습니다. 적당한 배치하시고요. 완성이 됐으면 파일을 저장을 하실 건데 저장하기 전에 꼭 위치라든지 레이어에서 효과 내가 빼먹은 게 없는지 하나하나 찬찬히 봐주시길 바라고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셔서 세이브 하겠습니다. 경로를 지정하셔야 되겠죠? 라이브러리의 문서 안에 GTQ라는 곳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처음에 만들었던 이름, 그 이름에 불만이 없죠. 다만 이미지를 저장할 적에 두 가지 형태 JPEG의 경우에는 400에 500짜리이고 40에 50짜리로 줄여서 저장해야 되는 게 PSD로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포맷이 PSD로 되어 있는 것을 JPEG로 바꿔주시고요. 저장 단추 눌러서 OK 눌러주시면 일단 JPEG은 저장이 끝났고요. 이제 10분의 1로 줄여줘야 되는 작업을 하신 다음에 PSD로 저장하시면 되겠죠. 이미지 크기 사이즈 가셔서 40에 50이라고 지금 여기 사이즈 줄이실 때 옆에 링크가 걸려져 있는 게 보이시죠? 자, 링크가 걸려 있어야 하나만 바꿔도 그 아래쪽에 있는 게 덩달아 같이 바뀌어요. 혹시 내 거는 링크가 뽀사져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constraint이라고 하는 친구를 체크해 주셔야 링크가 걸리게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OK 눌러서 이미지가 손톱만큼 작아졌어요. 이때 파일을 저장하시는 거죠. Save as. 경로는 똑같습니다. 라이브러리의 문서의 GTQ라고 하는 방 안에 저장할 거고요. 파일의 이름은 처음에 주고 온 그 이름에 불만이 없고 포맷이 PSD인 걸 확인하셔서 저장하시면 첫 번째 문제가 끝나게 되겠네요. 두 번째 문제 볼까요? 자, 새로운 종이 열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예요. New. 새로운 종이가 열리면 이름 정해주셔야 되겠죠. GTQ, 수험번호 9자리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입니다. 사이즈는 첫 번째 문제와 다르지 않네요. 400에 500짜리,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인 거 확인하셔서 OK 눌러주시면 새로운 종이가 열릴 거고요.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저는 손바닥 툴 두 번 더블 클릭해서 화면을 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는 항상 액자 문제가 나오죠. 액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림을 앞뒤로 빼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액자를 먼저 만들도록 할게요. 액자 이미지는 빈 곳 더블 클릭하셔서 라이브러리의 문서 GTQ에 있는 이미지를 보시면 2급의 2번 이 친구가 액자가 될 친구죠. 2급의 2번을 열어주시고요. 이미지의 사이즈도 또 생각해 볼까요? 이미지를 가지고 오실 때 이 친구 줄자를 꺼내서 얼마나 사이즈가 되는지 뷰에서 룰러 켜 줄게요. 아래쪽에 수영을 하고 있는 손 아래쪽에 공간이 약간 비어 있고 머리 위쪽이 살짝 비어 있는데 우리 건 좀 많이 떨어져 보이죠? 이미지가 분명히 크긴 큰데 완전히 똑같이 줄여오면 안 되겠네요.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우리 거의 높이가 500짜리이지만 500만큼만 딱 줄여오기에는 위쪽 공간이 많이 남아 보여요. 높이 값을 맞춰오도록 하되 550 정도로 타협을 보도록 할게요.
OK 눌러주시면 이미지가 좀 줄어들었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데리고 오도록 하지요. 원본은 빨리 닫겠습니다. 저장하지 않고요. 위치를 대략 맞춰볼까요? 자, 이렇게 위치를 중앙에다가 배치해 봤습니다.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죠? 이름을 빨리 바꿔볼까요? 자, 레이어 1이라고 지멋대로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더블 클릭하셔서 2급의 2번이라고 이름 바꿔주시고요. 이 친구를 복사해서 액자로 써먹어야 되니까 하나를 더 복사하겠습니다. 복사하는 거 컨트롤 C, V로 하셔도 되지만 단축키 컨트롤 J 쓰시는 게 더 빠르다고 했죠. 레이어를 복사했고요. 이 친구, 카피된 친구는 액자로 써먹을 거니까 이름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하시면 파랗게 멍들죠. 얘는 액자라고 할게요. 액자의 경우에는 필터를 주라고 했네요. 위쪽에 필터 메뉴 클릭하시면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가 있고요. 필터 갤러리에서 찾으셔야 되겠죠. 필터 갤러리 중에 패치워크를 찾아서 OK 단추 누르시면 이렇게 필터가 정리됩니다. 액자 모양으로 파지는 부분을 얼마만큼 뗄 건지 대략 50, 벽에서부터 다 50만큼씩 떨어져 보이죠? 가이드라인을 뽑을게요. 요만큼이 50지점입니다. 벽에서부터 요만큼이 50지점입니다. 라고 줄자 글씨 들어있는 곳에서부터 클릭 드래그 하시면 가이드라인이 뽑혀 나오죠. 이제 가이드라인을 뽑았으니 네모지게 선택하는 게 남았네요. 렉탱글 막기라고 하시면 네모지게 선택을 해주는 거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가이드 뽑아 놓은 거 기준으로 얼추 잡아주시면 정확하게 내가 가이드 뽑은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네모지게 선택이 됩니다. 다만 문제에 보면 모서리 부분이 뾰족하지가 않고 둥그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게 보이죠? 네모지게 선택한 거를 동글동글하게 좀 다듬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위쪽에 셀렉트라고 하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선택한 걸 수정해서 쓰겠다가 모디파이이고요. 둥글둥글하게 다듬어 주는 걸 스무스라고 합니다. 대화창에서 보면 레디어스 얼마만큼 둥글게 깎아드릴까요? 라는 건데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대략 정하시면 되겠고요. 모서리가 좀 많이 뾰족한 것 같으면 5픽셀, 좀 많이 둥근데 그럼 10픽셀, 더 많이 둥근데 20픽셀 해서 단위는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략 둥근기가 좀 많아 보이니까 10픽셀 정도로 할게요. OK 누르셔서 어느 정도 모서리가 둥글둥글 다듬어진 게 보일 거고요. 혹시 이 정도가 마음에 안 드시면 취소, 컨트롤 Z 하셔서 취소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셀렉트, 모디파이, 스무스 가셔서 숫자 값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할게요. 반딱반딱 범위가 정해진 그 부분 지워서 딜리트, 밑에 깔려져 있는 깨끗한 이미지가 투영돼서 보이네요. 액자에 필터를 씌워줬고요. 안쪽에 테두리를 넣어달라고 하는군요. 테두리를 넣어주는 게 레이어 스타일을 통해서 넣어주는 건 아니니까 레이어 스타일로 가지 말고요.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거기에서 색깔을 채워줍니다. 필과 선을 그려줍니다. 스트로크. 우리는 선이 필요한 거죠. 스트로크를 누르시고요. 윕스는 두께 5만큼 필요하다라고 했고 색깔을 컬러라고 누르시면 정하실 수 있겠죠. 색깔 값에 대해서 F6개 하얗게 라고 정하시면 되겠네요. OK 누르셔서 하향 테두리가 만들어졌네요. 이제 레이어 스타일 넣어서 마무리 지을까요? 자, 레이어 스타일, 레이어 창을 보시고 맨 아래쪽에 FX 얘가 레이어 스타일 효과 주는 거라고 했죠? 콩 찍으셔서 그림자 효과 주겠습니다. 드랍 섀도우 선택하시면 그림자가 살짝 들어갑니다. OK 눌러주시고요. 반짝반짝하는 건 더 이상 필요 없죠? 컨트롤 D 눌러서 영역을 해제하겠습니다. 맨 위쪽에 셀렉트 메뉴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디셀렉트가 선택 영역 해제인데요. 이것도 컨트롤 D 누르시면 빨리 선택 해제가 되니까 선택 해제 컨트롤 D 단축키 외워주세요. 가이드라인 뽑았던 거는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뷰 메뉴에서 클리어 가이드라고 가서 가이드라인은 빼두도록 하겠습니다. 2급의 3번 책상 보정 가볼까요? 자, 빈 곳을 더블 클릭하셔서 2급의 3번 열기 단추 누르시면 수경이 보이는군요.
이 친구 퀵 셀렉션으로 잘 선택하셔서 데리고 오도록 할게요. 선택해서 데리고 온 거 크기 좀 조절할까요? 이름 맞춰주고 2급의 3번 크기 조절 컨트롤 T 비율이 깨지면 안 되죠? 쉬프트 눌러서 조절점을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크기가 비율에 맞춰서 조절이 되고요. 꼭 엔터 쳐서 마무리 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일부분만 빨간색 계열로 보정해라 라고 했군요. 이 안경의 파란색의 렌즈 부분을 빨갛게 바꿔주고 싶은가 봐요. 퀵 셀렉션 누르셔서 여기 파란색 렌즈요 라고 범위를 선택하시고요. 그 부분만 색깔을 바꿀 거니까 아래쪽 레이어를 봐주십시오. 2급의 3번 수경을 가지고 작업하고 있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레이어 창에서 그 부분만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레이어, 어저스먼트 레이어를 콩 찍으셔서 색깔을 바꿔주는 게 휴 세처레이션이죠. 휴 세처레이션 눌러주시면 색깔을 어떤 걸로 바꿔드릴까요? 라고 휴 값을 왔다 갔다 조절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세처레이션 얼마나 짙게 해드릴까요? 라는 것과 라이트네스 얼마나 밝고 어둡게 해드릴까요? 이 세 개의 단추를 왔다 갔다 하셔서 빨강색으로 잘 보이게 조절을 해주세요. 2급의 4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빈 곳을 더블 클릭해서 2급의 4번 열기 눌러주시면 예쁜 장식품이 보이네요. 자, 요 돌고래인가요? 자, 돌고래 모양의 장식품을 하나 잘 선택해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퀵 셀렉션으로 빠르게 문질문질 할게요. 퀵 셀렉션으로 해결이 다 안 되는 것들은 폴리건 라쏘 다각형 선택 툴 이용하셔서 추가하거나 빼시면 되겠죠. 위쪽에 옵션을 보시고 더 추가하겠다, add 있는 걸 빼겠다, 서브트랙 선택하셔서 더 추가, 빼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체의 방향을 완전히 뒤집어 줄 때는 빈 그루를 돌리지 마시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발라당 뒤집어 주세요. 호리젠탈 가로로 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뒤집어집니다. 레이어는 2급의 4번이라고 넣어줄 거고요. 레이어 스타일 아우터 글로우 주라고 했으니까 레이어 창 맨 아래쪽에 FX 효과 주는 친구 있죠. 아우터 글로우. 문자 효과 들어가 볼까요? 타이프 툴 누르셔서 여기다가 글씨 쓸 거거든 이라고 위치 콕 찍어 주시면 글씨 쓸 수 있죠. 다 썼으면 키보드 가장 오른쪽 끝자락에 있는 숫자 키보드 옆에 있는 엔터, 레이어 글자 레이어 선택하고 있는지, 도구 텍스트 도구를 선택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글꼴 크기 색깔 바꿔줄 수 있다 라고 했었습니다. 글꼴 맞춰주시고요. 색깔에 대한 언급은 없네요. 레이어 스타일을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시켜주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FX에 가셔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선택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뜨죠.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요. 깜장 하얀색이 싫습니다. 라고 콩 찍으셔서 그렇다면 어떤 색깔을 원하십니까? 물감을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을 주시면 되겠네요. 000099 끝자락에 있는 물감도 색깔 확인할까요? 더블 클릭하셔서 F4개 00 색깔에 대해서는 그라디언트 에디터에서 정해줬는데 방향을 보아하니 위쪽에 우리 샘플 보면 노란색이 왼쪽에 있고요. 파란색이 오른쪽에 있네요. 우리 거는 노란색이 위쪽에 있고 파란색이 아래쪽에 있죠. 그래서 이 방향을 좀 바꿔주도록 할게요. 앵글 값을 보시고 그 앵글 값을 반을 옮기셔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보이는지 확인. 그 방향이 맞으면 선 작업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스트로크 효과를 줄 거고요. 그 스트로크는 두께가 2,
그리고 색깔 값, 컬러 정하셔야 되겠죠? 색깔 값을 번호 매겨주세요. CC F 4개. 지시에 나와 있는 건 여기까지 오케이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문제에서는 이렇게 글씨가 슝 하고 출렁이는 모양이죠. 우리 건 똑바로 펼쳐져 있는 모양이네요. 요거를 맞춰주시려면 레이어, 텍스트 레이어인지 확인하시고 도구 타이프 툴인지 확인하셔서 위쪽에 꾸겨줄 거예요. 글씨를 이라고 워프 텍스트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양을 플래그라고 눌러주시면 출렁하고 이 친구가 꾸겨주긴 하는데 원하는 방향이 좀 다르죠? 밴드 값을 단축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옮겨 보시면 원하시는 모양을 맞춰주실 수 있어요. 오케이. 마지막으로 위치 이동 도구로 잘 정리하시고 나서 저장하시면 되겠네요. 파일 저장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예요. 세이브 어디다가 라이브러리에 문서에 GTQ라는 방에다가 요거 크게 저장하는 게 JPG였고 작게 줄이는 게 PSD였던 거 기억하시죠? 크게 저장하려니까 포맷을 JPG로 바꿔 주셔야 되겠고요. 저장. 크기를 10분의 1로 줄여야 되겠죠? 자,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40으로 줄이면 하이트도 50으로 덩달아서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체인이 걸러져 있으니까요. 오케이 눌러서 사이즈가 줄어들면 파일, 세이브 에즈, 경로 맞고 이름 맞고 포맷 맞고 오케이 눌러서 마무리. 세 번째로 넘어갈까요? 세 번째 문제부터는 사이즈가 다르죠. 크기 잘 보시고 작성해 볼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이름은 여러분의 소원번호 9자리 넣으시고요. 본인의 이름 넣으셔서 세 번째 문제입니다. 3 붙여주시면 되겠네요. 윗스가 600, 하이트가 400,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는 화이트라고 해서 오케이 하시면 종이가 열릴 거고요. 자, 요 친구는 배경 색깔을 볼게요. 문제에서 배경 색깔이 669999라고 되어 있네요. 물감을 짜볼까요? 첫 번째 앞에 나와 있는 게 포어그라운드 전경색이고요. 뒤에 깔려 있는 게 백그라운드 배경색이죠. 자, 첫 번째 포어그라운드 색깔을 669999 이 색깔로 전체를 씌워주고 싶은 거죠. 에디트에 필 뭘로 칠해줄 거냐 유즈를 포어그라운드로 칠해줄 거다. 오케이 하시면 그 색깔로 채워지겠죠. 단축키를 외우셔도 되는데 단축키 외우라는 게 너무 많으면 복잡스러우니까 여러분들께는 3개만 권유드립니다. 크기를 조절해 주는 거 컨트롤 T라고 하는 친구, 레이어를 복사해 준 거 컨트롤 J라고 하는 거, 선택 영역이 반짝거리는 거 거슬리니까 선택 해제해 줄게요. 컨트롤 D라고 하는 거 세 가지만 기억하시고요. 나머지 것들은 부차적인 거니까 여유가 되시면 추가로 외우셔도 되지만 의무적으로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2급의 5번 이미지를 좀 불러오도록 할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라이브러리의 문서 GTQ 안에는 이미지 소스가 들어있었죠. 2급의 5번을 불러오도록 하지요. 열기. 이미지의 사이즈를 좀 맞춰가지고 와야 되겠죠. 내가 필요한 운동장 크기가 위아래로 다 필요한데 요 친구 이미지 사이즈 가서 보니까 높이가 601호군요. 이미지 크기가 높이가 400인데 요 이미지는 601호군요. 자, 이미지를 좀 사이즈 줄여서 데리고 올게요. 이미지 사이즈 높이값 400 크기를 줄여서 끌어다 놓겠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가지고 올게요. 원본은 빨리 닫겠습니다. 2급의 5번 필터 주라고 하네요. 디퓨즈라고 하는 필터 레이어 이름 정하고 필터 주겠습니다. 2급의 5번 데리고 왔는데 이 친구는 필터 갤러리 가셔서 자 필터 메뉴를 콕 찍었고요. 필터를 갤러리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맨 첫 번째에도 필터 갤러리가 있구만요.
자, 요 첫 번째 갤러리는 아까 저희가 2번 문제에서 필터를 씌우면서 남았던 흔적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썼던 그 필터를 똑같이 쓸 것 같으면 요 첫 번째 필터 갤러리를 눌러주시면 바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저희는 종류가 다른 필터가 필요하니까 역시 세 번째 줄에 있는 골라 잡는 재미가 있는 필터, 자, 세 번째 친구를 띵 눌러주시면 대화창이 뜨죠. 여기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디퓨즈 글로우. 필터를 줬고요. 대각선 방향으로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달라고 하는군요. 자, 레이어 마스크라고 하는 친구는 가려주는 친구죠. 이 레이어 창을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보시면 네모의 구멍 빵 뚫어진 게 레이어 마스크라고 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를 띵 눌러주시면 이렇게 하얗게 마스크가 채워집니다. 마스크는 흰색, 검정색 두 가지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흰색 마스크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고 검정색 마스크는 이미지를 가려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가 지금 현재 하얗게 다 보이고 있으니까 가려져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파악하시면 되겠는데 전체 이미지를 보아하니 우리의 이미지 중에서 여기 오른쪽 상단 부분이 파랗게 가려져 있죠? 이 부분이 가려지도록 마스크를 씌워달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마스크를 선택했는지 꼭꼭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라디언트를 누르시면 위쪽에 깜장색, 하얀색 마스크에 해당되는 그라디언트가 보입니다. 깜장색이 안 보이는 거고 하얀색이 보이는 거다. 우리는 요 오른쪽 상단이 안 보여야 되니까 여기에서부터요 라고 클릭 드래그해서 보여야 되는 부분에서 놓으시면 되겠죠. 얼마만큼 드래그 했는지에 따라서 가려지는 범위가 달라지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러 번 반복하시면 돼요. 많이 드래그 하시면 전체가 많이 흐려지는 거고요. 조금만 드래그 하시면 조금만 가려지는 거고요. 2급의 6번 데리고 올까요? 2급의 6번. 선수만 잘 잘라다가 우리의 이미지에다 배치하도록 하죠. 빠르게 선택하겠다. 퀵 셀렉션으로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경계가 지금 뚜렷해 보이긴 하는데 가장자리에 있는 색깔도 화려하기 때문에 퀵 셀렉션으로 잘 먹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경계선을 따라가기 편하게 마그네틱 라쏘 툴 이용하시게 되면 자석처럼 이 친구가 경계선을 쭉 잡아주니까 이걸로 선택하셔도 무방합니다. 편한 걸로 선택하세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시고요. 배치하시면 되겠죠. 우리의 선수는 320 정도의 위치 넘어가지 않네요. 2급의 6번은 레이어 스타일의 이너 섀도우 그림자를 줘라 라고 했으니까 2급의 6번 선택하셔서 FX 효과 들어갑니다. 이너 섀도우 선택하셔서 안쪽으로 그림자 진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2급의 7번 불러올까요? 2급의 7번도 열기. 선수 데리고 오실 적에 경계선이 뚜렷하니까 이 친구는 퀵 셀렉션으로 하셔도 되겠고요. 혹시라도 삐져나오는 부분들이 있다면 폴리건 라쏘 툴이나 매그네틱 라쏘 툴을 이용하셔서 수정하시면 되겠죠. 방향을 뒤집어 줘야 될 때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플립 호리젠탈 가시면 되겠네요. 2급의 7번에는 아우터 글로우 외부 광선 효과를 주셔라 라고 되어 있군요. 자, 레이어 스타일 선택하셔서 2급의 7번 아우터 글로우. 2급의 8번 불러오도록 할까요? 2급의 8번 열기 하시게 되면 이번에는 까만 색깔로 전체가 잘 따지도록 신경을 써놓네요. 이렇게 같은 색깔 단색일 경우에는 퀵 셀렉션보다는 매직원이라고 하는 마술봉 도구를 이용하시는 게 편리해요.
콩 찍으시면 같은 깜장색 길이만 선택이 됩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컨트롤 T 크기를 조절할 거고요. 비율이 깨지면 안 되니까 Shift 눌러서 방향을 뒤집어 줄 거면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젠탈. 2급의 8번은 베벨 앤 엠보스 올록볼록한 느낌을 줘라 라고 되어 있군요. 레이어 스타일, 베벨 앤 엠보스. 문자를 줄까요? 문자 모양을 보시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모양에 준해서 선택하시면 되겠고, 그 문자 이외의 도형들도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대로 도형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도형을 먼저 만들고 그 위에 글자를 얹어주는 게 더 낫겠네요. 쉐이프 먼저 그리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입에 가셔서 모양을 찾으시고요. 방패 모양 한번 선택하면 그냥 선택만 되죠. 더블 클릭하셔야 그릴 수가 있어요. Shift 누르고 질질질 끌으셔서 비율 깨지지 않게 선택하시고요. 이름을 방패라고 알아보기 편하게 수정하겠습니다. 방패 모양의 경우에는 레이어 스타일이 그라디언트라고 되어 있지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색깔 값 정하시고요. 색깔의 방향 꼭 확인해 주시고요. 내부 그림자, 이너 섀도우 같이 선택하셔서 나올게요. 문제 보시면 투명도를 주라고 하죠. 오퍼시티는 레이어 창에 보시면 이렇게 오퍼시티 값이 정해져 있어요. 더블 클릭하셔서 70% 주라 라고 되어 있군요. 70% 뒤쪽이 살짝 비쳐 보이죠? 장신구 모양도 똑같이 찾아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장식이라고 바꿔주도록 할게요. 장식의 경우에는 색깔 값이 정해져 있지요. 990033 만들어진 레이어 왼쪽에 썸네일 더블 클릭하시면 색깔 바꾸실 수 있어요. 색깔을 990033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 주라고 하는군요. FX 효과 가셔서 스트로크 선택하시고 그 선의 굵기, 색깔, 글씨 쓰겠습니다. 타이프 툴 누르셔서 타이핑 할게요. 문제에서 나와 있는 대로 글꼴 맞추겠습니다. 레이어 글자 선택했는지, 도구도 글자 도구 선택했는지 확인하셔야 여기 글꼴 크기 색깔 바꾸는 아이가 나올 거예요. 지금은 타이프 툴을 제가 선택하지 않았군요. 타이프 툴 눌러주시고 글꼴 레이어 스타일 FX 그림자 효과 줄 거고요. 선을 넣을 거예요. 스트로크 그 선의 효과를 바꿔주시려면 이름 자체를 클릭하셔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글자를 넣었는데 글자의 모양이 이렇게 휘어져 있네요. 우리의 글자는 똑바로 뻗어 있으니까 글자를 구겨주도록 할게요. 그러려면 타이프 툴 누르고 계셔야 이 친구를 구겨줄 거예요. 워프 텍스트가 뜰 겁니다. 클릭하셔서 아래쪽으로만 볼록해야 되니까 스타일을 아래쪽만 볼록할 거예요. 아크 로워라고 선택하시면 아래쪽만 볼록해지죠. 프로약을 쓰진 개막 글씨 쓸게요. 글꼴 맞추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이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씌워져 있군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선택하셔서 색깔 정해주시면 됩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색깔 첫 번째 친구 C6개 회색이군요. 두 번째 색깔 BC0033 붉은색이군요. 선까지 표현할게요. 스트로크 가셔서 선의 두께는 2포인트, 선의 색깔은 이라고 색깔값 맞춰주시면 되겠죠? 이동 도구 눌러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빼먹을 게 없는지 효과들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위치들 조정되어야 될 게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장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세이브, 경로 정하셔야 되겠죠? 라이브러리의 문서, GTQ 방안에다가 파일의 이름 여러분들이 정하고 들어간 이름 그대로, 근데 크기는 큰 친구의 경우에 JPG라고 했으니까 JPG 먼저 저장하시고요. 오케이. 사이즈 10분의 1로 줄이는 거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60으로 줄여 주시고요. 파일을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거죠. 경로와 이름 그리고 포맷 확인하셔서 저장하시게 되면 세 번째 문제까지 끝났습니다.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자, 파일 새로 만들 거예요. New. 대화창이 뜨면 여러분의 수험번호 G 9자리 1, 2, 3, 4, 5, 6, 7, 8, 9 넣으시고요. 본인의 이름 빼기 네 번째 문제 4번이죠. 용지 사이즈는 앞에 번호와 같군요. 윗스가 600, 하이트가 400,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2급의 9번 더블 클릭하셔서 라이브러리에 문서에 GTQ라는 방안에 이미지 소스가 있었어요. 2급의 9번 열기 단추 누르시면 내가 필요한 이미지 사이즈가 맞는지 조절해서 데리고 오셔야 되겠죠.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우리 이미지보다는 좀 커 보여요. 그렇다면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버릴 건 없죠. 그대로 사이즈만 줄여서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높이를 400으로 오케이. 이동 도구 눌러서 데리고 올게요. 원본은 빨리 닫습니다. 이름 바꿀까요? 2급에 9번 데리고 온 거죠. 필터를 주라고 하네요. 액센트 엣지 라고 되어 있죠. 자, 필터 가셔서 필터 갤러리 가시면 필터 적용이 끝났고요. 2급의 10번 선수를 잘 잘라오세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하시고요. 방향이나 위치 원본은 닫을게요. 이름을 맞추겠습니다. 2급의 10번에서 데리고 온 친구고요. 레이어 스타일 드랍 섀도우 그림자 줄까요? 드랍 섀도우 2급의 11번 퀵 셀렉션으로 빠르게 선택하겠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데리고 오시면 크기가 너무 크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 11번 역시 그림자 효과 들어가네요. FX 효과 선택하셔서 드랍 섀도우 그림자 주시면 그림자 효과가 같이 들어가지요. 2급의 12번 모셔오겠습니다. 2급의 12번은 이렇게 헬멧 전체를 다 데리고 와도 어차피 저희가 도형으로 잘라낼 거니까 이 친구는 크기만 조절해서 전체를 다 데리고 오도록 할게요. 크기가 너무 클 필요는 없죠.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대략 여기 퍼즐 모양 조각 하나에 들어가야 된다면 200 정도 되네요. 폭을 200으로 축소해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게요. 레이어의 이름 2급의 12번 데리고 왔고요. 이 친구 필터를 주라고 하네요. 텍스처화 필터에 가셔서 필터 갤러리 가시면 텍스처라고 하는 그룹에 텍스처라이저가 있군요. 오케이 눌러 주시고요. 그 고글의 방향이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죠? 컨트롤 T 누르시면 모양을 바꿀 수 있다. 빙그르르 돌리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니까 이 친구를 바라당 뒤집을 때는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젠탈이라고 했었고요.
오퍼시티 값도 필요하군요. 자, 여기 불투명도가 80이라고 했으니까 오퍼시티도 80이라고 하시게 되면 살짝 흐리멍텅해졌네요. 여기에다가 퍼즐 모양을 넣어서 잘라 보이도록 클리핑 마스크 처리를 먼저 할게요. 쉐이프, 커스텀 쉐입에 가시면 내가 직접 그릴 테다. 위쪽에 옵션 꼭 확인하시라고 했죠? 자, 레이어를 만들면서 작업할 수 있는 쉐이프, 색깔을 넣을 거, 필, 스트로크, 선은 필요 없으니까 빼고 모양을 골라주시면 된다. 커스텀 쉐입에 가셔서 모양을 찾으십시오. 퍼즐 쭉 찾아보시고 이 모양이네요. 한번 누르면 선택이고요. 더블 클릭하셔야 그릴 수 있죠. 클릭해서 쫙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대략 맞추시고요. 클리핑 마스크를 하실 때에는 모양이 아래쪽에 깔리고 잘려야 될 그림이 위에 올라가야 돼요. 자, 모양 레이어를 밑으로 내리시고 잘려야 될 그림이 위에 올라가 있고 이 그림을 잘라야 되니까 그림한테 양해를 구할까요?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그 그림대로 만들어지지요. 그림을 너무 조그맣게 줄여서 갖고 왔나 봐요. 나중에라도 크기는 바꿀 수 있습니다. 컨트롤 T 누르시면 크기 조절 가능하지요. 크기를 조절하셔서 퍼즐에 꽉 차도록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온 김에 쉐이프에 대한 이야기. 자, 쉐이프는 그림자가 들어있고 선도 있어요 라고 하는 이 쉐이프까지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레이어 스타일은 이너 섀도우, 선, 스트로크, 선의 색깔에 대해서 F 6개, 흰색, 쉐이프의 색깔도 흰색이라고 들어있죠. 여기에 저희는 임의의 색깔이 들어있어서 모양 레이어의 앞에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시고 색깔이 F 6개입니다. 도 맞춰주고 나오세요. 언급이 되어 있을 땐 그걸 그대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2급의 13번 데리고 올까요? 2급의 13번 불렀고요. 퀵 셀렉션으로 빠르게 선택하겠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데리고 올게요. 원본은 빨리 닫으시고요. 레이어 이름 맞춰줘야 되겠죠? 2급의 13번에서 데려왔어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정하실 때 쉬프트 같이 눌러주셔야 비율이 깨지지 않는다.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네요.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젠탈 살짝 빙그로 돌려주시고요. 레이어 스타일은 베벨 앤 엠보스 올록볼록한데 불투명도도 있군요. 오퍼시티 70, 레이어 스타일 베벨 앤 엠보스. 나머지 쉐이프들과 문자 작업 해볼까요? 쉐이프, 눈송이 모양, 커스텀 쉐입에 가셔서 눈의 결정 모양을 선택하시고요. 한 번 누르면 선택, 두 번 누르면 그릴 테다. 클릭해서 쭉 드래그 하시면 그릴 수 있어요. 비율 깨지는 거 싫어요. 쉬프트 눌러서 조절하시면 되겠고, 자, 이름 헷갈리지 않도록 눈 결정. 색깔이 F6개 정해져 있네요. 자,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 F6개라고 맞춰주시고요. 레이어 스타일 아우터 글로우 해줄까요? FX 효과 줄게요. 아우터 글로우. 투명도까지 주라고 하는군요. 투명도 오퍼시티 80. 방향 살짝 틀을게요. 컨트롤 T 누르시게 되면 크기나 방향 조절 가능하다. 퍼즐 조각이 2개 더 필요하죠. 이렇게 맞는 모양 정확하게 3개의 꼭지점짜리 퍼즐 데리고 와야 되겠네요. 하나 잘 만들어서 색깔만 바꿔치기 하면 될 것 같아요. 커스텀 쉐입 가시고 퍼즐 이렇게 꼭지가 3개 나와 있는 친구군요. 더블 클릭해서 클릭 드래그 그려줄게요. 쉬프트 눌러야 비율 깨지지 않는다.
퍼즐. 자, 퍼즐 레이어 색깔 정해져 있죠. 앞쪽에다가 썸네일 더블 클릭하시면 색깔 지정할 수 있다 했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은 내부 그림자, 이너 섀도우 주시게 되면 이렇게 그림자가 들어가고요. 방향 좀 조절할까요? 컨트롤 T 눌러서 조절점 뜨면 방향을 돌려줄 거예요. 엔터 치시면 하나는 노란색의 퍼즐 완성됐고요. 보라색의 퍼즐은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레이어 복사할 때 컨트롤 J 누른다. 색깔을 바꿔줄 거니까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색상값 정해줄 수 있죠.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온 끌어다 놓으시고요. 크기가 좀 더 큰가요? 컨트롤 T 눌러서 조절하시고 방향 좀 바꿔주시고 다 됐으면 엔터 쳐서 마무리. 글씨 쓸게요. 타이프 툴 누르시고 원하는 위치 여기요 라고 클릭하시면 커서가 깜빡깜빡 하지요. 스노우보드 샵 다 썼으면 여러분의 키보드 가장 오른쪽 끝자락에 있는 키패드 옆에 있는 엔터 치셔서 글자 마무리. 레이어 선택되는 거 확인하시고 도구 타이프 툴 확인하시고 위쪽에 글꼴 맞춰주시면 된다. 레이어 스타일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주라고 되어 있네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대화 상자가 뜨면 색깔 값, 그 색깔 값이 뭐냐 하면 이라고 그라디언트 에디터에서 색깔을 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색상 값이 3개 필요해서 물감을 1개, 2개, 3개 풀어놨습니다. 물감의 개수 더 필요하다면 비어있는 공간 콕 찍으면 물감의 개수 계속 추가할 수 있죠. 필요 없는 거다 라고 하면 그냥 클릭해서 질질질 빼시면 바깥 동네에다 버릴 수 있어요. OK 눌러서 3개의 색상은 맞지만 그 결과물이 이렇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색깔 들어가길 원하는데 우리는 위아래로 색깔이 들어가 있네요. 그럴 때는 앵글 값 조절하시면 된다고 했죠. 바늘을 돌리셔서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해보시면 원하는 색깔 방향 맞춰서 OK 누를 수 있어요. 선까지 그리시고 나올게요. 스트로크 신상품이라고 하는 글자도 쓸까요? 타이프 툴 누르셔서 클릭.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라고 하는 친구를 맞춰주면 되겠죠. 레이어 스타일 FX 스트로크 선의 굵기는 2포인트 색깔 지정된 대로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지시사항에선 여기까지만 나와 있고요. 글씨가 이렇게 아치 모양으로 꾸겨져 있죠. 우리도 글씨를 아치 모양으로 꾸기기 위해서 레이어 선택된 거 타이프 도구 들었는지 꾸겨줄 거예요. 워프 텍스트까지 맞춰주시면 되겠죠. 밴드 값을 살짝 낮춰줄게요. 나머지 글씨 쓰겠습니다. 글자의 순서와 꾸겨주는 거 그라디언트를 다 맞춰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내보내기 전에 항상 레이어의 이름, 순서, 위치, 효과 빠진 거 없는지 정리하셔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세이브, 경로, 라이브러리의 문서, GTK 방에다 저장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큰 이미지로 저장할 때는 JPEG에서 JPEG으로 찾으시고 저장. 10분의 1로 줄이는 거 PSD,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10분의 1로 바꿔주신 다음에 파일을 Save As, 경로 확인, 이름 확인, 포맷 확인, 저장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0년도 9월 시험 문제를 같이 풀어봤고요. 이번에는 문제가 그렇게 까다롭게 나온 것 같지는 않죠? 꼭 열공하셔서 다음 달에는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